우선 그냥 딱 보고 무조건 그냥 이 정도는 쓸 수 있겠다 하는 것만 한번 찝어볼게요. 그죠? 그루비, 계측기, 동바리 해체, 최적 변화, 교량 배수, 홍수량, 뇌간 종류, 수정 12R, 표준간 일시염은 아닐 수도 있어. 그죠? 그리고 이거 한번 찝어볼게요. 그래서 다중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렇게 이제 찝어봤어요. 제가 지금 찝은 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찝은 거냐 그랬더니 한 53점, 55점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이 써야 돼. 뭐 끌적이라도 하고 뭐 지금 이 찝은 거에 한 70%라도 대충 이제 써야 돼. 이 정도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그 정도까지 실력 올라가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니까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근데 실상 물어보는 게 좀 어떻게 됐냐? 요번 문제가 매우 길다. 엄청나게 길어졌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제일 짧은 게 교량 배수 시설이 제일 짧아요. 그죠? 막 영어도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번엔 조금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봐보겠습니다. 자, 어렵지도 않으면서 약간 덜 공부하면 어려운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밍 사이클, 죄송하게도 저도 물론 뭐 공부를 제가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했겠죠. 근데 이 말을 몰랐었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제가 PDCA를 설명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데밍 사이클이다. 이게 이제 품질관리 4단계다라는 말을 해드린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못 들어가지고 저처럼 못 들어서 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기존에 건설안전기술사나 안전기사를 최근에 취득하신 분이라면은 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요런 분들은 아마 유리한 문제였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이거 뭐 못 써도 다른 거 쓸만한 게 많으니까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아니고요. PDC에는 저도 안전 공부할 때 많이 써먹었던 겁니다. 머릿속으로 외웠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4번 문제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요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출제위원님 중에 건설안전 분야 전문위원님이 있었을 것 같고요. 계획, 실행, 검증, 대응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죠. 근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PDCA인 걸 알았어. 데밍 사이클이 PDCA인 걸 알아서 이걸 쓰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PDCA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브레인스토밍도 엮어서 PDCA를 하려고 그러면은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유분방하게 남의 아이디어 폄하 금지, 많은 양을 다량 발언이죠. 그죠? 남의 아이디어를 더 살을 붙여서 하게, 그리고 아이디어 많이 할 수 있게끔 독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그런 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이잖아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과 PDCA는 엮어서 쓰면 되게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단계랑 실행 단계, 검토 단계 다시 그 검토한 걸 가지고 이 실행 단계에서 뭔가 잘못한 것을 조치를 하고 다시 또 다음 공정에서 이제 계획하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들 참조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고요. 얘는 이제 토목지원 기술사 문제에서 제가 이제 PDCA를 어느 쪽에서 많이 하고 있냐 그랬더니 플로우 차트를 이제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공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얘가 뭔가 이제 노후가 됐어.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한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PDCA 이렇게 하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요거 이제 설명 이렇게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어떠한 차트든 요거를 쓰기가 매우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어요.
자, 소컷 그루빙인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그루빙이라는 말에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 예, 뭐 아스팔트에도 그루빙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다만 얘는 콘크리트라는 거고요. 규명 표장이라는 거예요. 예, 교량 위죠. 예. 그 소컷이니까 이제 톱을 가지고 한 거겠죠, 그죠? 우리 이제 뭐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그 파트너, 예, 뭐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를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이 앞에 거. 이번에 문제가 너무 길어요. 왜 공단에서 문제를 길게 내라 그랬나? 설명을 충분히 하면서 문제를 내라 그랬나? 이 문제가 길더라고요. 그냥 그루빙이에요. 그냥 문제는 제가 합격했을 때 출제됐었던 문제가 그대로 또 한번 또 출제가 됐네요. 얘는 이제 눈 요깃거리로 보기 위한 약간 간 보는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복잡하게 물어봤는데 이거 읽기도 쉽고 딱 문제를 보는 순간 그냥 가슴에 탁 막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정말로 있어요. 예. 아쉽죠. 아는 문제인데. 예. 그루빙인데 소콧이래. 도대체 소콧이 뭐지? 근데 이거를 또 교문 표정이 한다네. 아유, 나는 이거 모르겠어. 난 그냥 그루빙만 하는데. 이거 썼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안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보는 문제가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 선택 안 하고 안 썼다 그러면 되게 아까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포장 표면에 이런 식으로, 예. 저는 실제 합격할 때요, 요 3mm, 3에서 5mm, 25에서 30mm 요 규격을 잘못 썼어. 근데도 점수가 잘 나왔더라고요. 그림까지 그리고 이걸 조금 잘못 썼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요거 그루빙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설령 썼다 그래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이게 이제 오타예요. 이게 교재에서 수맥이 아니라 수막이야. 수막. 아직도 오타가 있네, 교재에. 제가 술 먹고 쓴 때가 있어가지고 수맥이 아니라 수막입니다. 이 졸음운전 방지 효과도 있죠, 그죠? 외곽순환고속도로 타다가 그 서해안 고속도로 쪽, 인천 계양 쪽에서 이제 갈 때, 그 이제 드르륵 하면서 학교 중에 땡땡땡 울리죠, 그죠? 그 이제 음악처럼 들리게끔 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과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네요. 요거 연약지방 성토시의 계측 항목과 계측계 종류를 안 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만만한 문제거든요, 그죠? 이게 서술형에도 계측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를 무조건 했을 거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중요한 단어가 있다. 성토시라고 연약지방의 계측 항목과 계측계 종류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굳이 중요하게 콕 집어서 성토시라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연약지방 흑마기 시공시 계측 항목과 계측계 종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얘는 꼭 그냥 성토시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성토의 종류가 프리로딩 성토냐, 사면 제야 성토냐, 앞성토냐에 따라서 계측기의 항목과 종류가 꼭 틀려지는 건 아니지만 위치가 조금 바뀔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좀 용도가 틀릴 수 있겠죠. 프리로딩은 계측을 해서 간극 수압계랑 표면 치마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결국은 아이코스죠. SC 값, 요 치마량 되게 중요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하는 건데 삼연제하나 앞성토에서의 계측의 또 다른 목적은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 맞는 레벨이 맞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뭘 조금 더 신경 쓸 수도 있어요. 여성토, 엑스트라 뱅킹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앞성토 같은 경우는 3분의 H, 2H를 만족해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면 이제 이게 가라앉으면 또 2H랑 뭐 3분의 H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도 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적 중에 치마에 따른 공학적 검토 사항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로딩에서 이제 목적을 보니까
결국은 간격수학계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얼마만큼의 하중이 올라갔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안밀도랑 1차 안밀 방정식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공식을 이걸 물어봤을 때 연약지만 성토래니까 넣어주면은 되게 좋은 효과가 있겠죠. 이게 이제 공학적으로 내가 뭔가 알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위에 거를 써줬다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유의사항에다 엮어서 쓸 수도 있고요. 예. 추가적으로 단계 성토구 그리고 단계 성토별로 안전율 변화나 거기에 따라 한계 성토구는 어떤 식으로 계측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지 시바타 방법이 있었죠, 그죠? 예, 시바타 방법.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단순히 학원에서 가르쳐 준 대로만 목적, 종류, 주의사항만 쓴다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녹아서 들어가면은 이 답안지를 읽으시는 분도 되게 재밌게 공학적으로 되게 좀 폭넓게 알고 있구나, 이렇게 얘가 적용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크게 잘 봐주실 것 같아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이거는 이미 제가 1년 전에 많이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죠? 예, 시행했었던 거고, 그리고 자료도 많이 올려놨던 거고. 근데 최근에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를 또 안 할 수도 있어.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했다고. 예, 그렇죠. 그래서 공부한 지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도 조금 주의 깊게 보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거를 어디다 올려놨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올려놓은 게 이게 이제 직강 수강생들만 들어오시는 그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추가 배포하는 자료에 올려놨어요. 제가 또 그 법대를 나왔잖아요, 그죠? 저 학사가 2개예요. 그래서 제가 법대를 편입해가지고 이제 졸업했는데, 그죠? 저 여기 나왔어요, 여기. 예, 뭐 그렇게 좋은 대학교는 아닙니다. 그 학교를 안 가고 그 학사 학위를 받는 거니까. 자, 근데 어쨌든 저희 학교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 동영상을. 그래서 그 동영상이 어디 있는지 그 주소까지 넣어드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특강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PDF로 해서 직강 수강생님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 추가 사항에다가 넣었는데, 봤어야 되겠죠, 그쵸? 거기 이제 가입이 되니까. 근데도 안 봤어. 근데 거기에 안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 네이버 인천기술학원 카페거든요. 그 카페에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내용 올려놨어요. 전부 다 똑같이.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되는 거고, 저뿐만 아니라 이게 관심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현장에서도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고맙게도. 예, 그래서 충분히 본인만 조금 관심이 있었으면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전혀 안 보고 갔다, 이해를 못하고 간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는 거다. 이제는 이런 정도, 이 문제는 이미 그 뉴스에도 너무 많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2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중대산업재해는 일명사망,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그리고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얘네 이제 그 산업재해죠, 그죠? 현장에서 이제 제조업이나 뭐 아니면 건설업 무슨 산업재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관리가 이런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게 이제 옆에 있는 게 자빠져가지고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대시민재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조금 틀려요. 1명 2개월, 10명 3개월, 10명. 근데 동일한 사고고 동일한 원인이야. 이걸 외워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는 외워줘야 되지 않나.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대산업재해는 요사항,
그리고 중대시민제는 요 사항, 그래서 요 숫자들, 그리고 여기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는지 동일한 사고, 동일한 원인. 법 그대로거든요. 법은 법 그대로 외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부상자, 질병자네. 사부 원질이네요. 그죠? 사부가 원질에 걸렸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부가 10명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콘크리트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시기입니다. 친절하게 이것도 써줬어. 근데 이거를 보고 이거를 만약에 안 써주고 문제 이것만 써줬다. 그러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뭐 99.99%가 뭐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써줄 의미도 사실은 없죠. 그죠? 근데 법으로 개정된 부분 정확하게 이제 꼬집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물어보고 정확하게 꼬집어치고 그 수박 겉핥기 식으로 뭐 그냥 예전에 뭐 장판지 뭐 소제목쯤 뭐 키워드만 그렇게 외우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외우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합격하자마자 이 해체 시기가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일부가 다시 옛날 제가 합격했을 때 당시로 또 바뀌었어. 그래서 이 바뀐 지가 지금 2년 됐나?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업데이트 안 되는 책들이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수업 시간에 다 업데이트된 걸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페에도 네이버 카페에도 시방서 변경사항을 올려놨어요, 이미. 언제? 23년 1월 8일 날. 그러니 이거 올려놓은 걸 제대로 안 보고 공부를 안 하고 또 카페 제대로 안 왔으면은 아이고 자꾸 오시라니까 안 오시니까 이렇게 안 보고 이게 좀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요게 생겼어요.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시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뭐 강당도 되겠나? 뭐 사람이 많이 죽었던 거, 많이 죽을 수 있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사람이 죽는 걸로 생각하면 되니까 10메가파스칼 추가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바뀐 거예요. 2, 4, 5 요거는 맞는데 이게 368 이게 이제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2, 4, 5, 3, 6, 8 이거 그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바뀐 거는 이거는 그 전에 바뀐 것 같고 이거는 그 전에 바뀐 것 같고 이거는 이게 이제 최근에 바뀐 내용일 거예요. 이게 아마도 어쨌든 이거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 내용 초기 최적 변화입니다. 얘는 이제 그 팽창가 수축과의 관계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답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55점을 주든 59점을 주든 떨어지는 건 똑같죠. 이게 55점만 넣으면 너 그래도 잘 정확하게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떨어지는 답 아니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분류를 잘 하시면 돼요. 일반 콘크리트의 초기 최적 변화냐, 팽창 콘크리트냐, 아니면은 매스 콘크리트에서 한 면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초기 최적 변화냐. 이 부분은 이젠 내가 분류해서 쓸 수 있다면 조금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는 최적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변 상태랑 수변이랑 건조 상태에서의 최적 변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제 선이 되겠죠. 그런데 팽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팽창 콘크리트는 그리고 이제 매스 콘크리트는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밑에가 뭐 한쪽이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면이 구속되면 50cm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거푸집을 댔어요. 공구를 타서였어. 근데 이게 최적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 그래서 이런 현상들, 요거를 이제 거기에 맞게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현상을 설명을 했다. 그러면은 균열 종류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캔틀레버 보호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 캔틀레버는 수축이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양쪽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수축이 되겠죠. 양성이 되면서. 예. 이게 이제 양성이 되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쓰지 않아도 될 거는 같은데, 뭐 어쨌든, 결국은 최적의 변화가 된다는 것은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한 면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관통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균열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예. 방안을 써줘야 되겠죠. 예, 방안은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다 합니다. 뭐 재배시 염증과 동원 것을 위해서 이제 쓰고 싶은 거 골라서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량 배수 시설입니다. 요거 이제 시공하신 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 근데 이제 교량이라는 단어만 나면 좀 저처럼 부들부들 떠시는 분, 안 해봤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얘는 이제 문제점만 파악을 하면 돼. 그러면 이제 그 배수 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흔히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시설물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와이어가 이렇게 묶어져 있거든요.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와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가 이제 고정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예. 플랜지 접합이나 아니면 밴드 접합, 아니면 용접 접합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어떤 이제 트렌치 배수구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교랑 가시다 보면은 요런 뚜껑을 이제 씌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지금 요 또 보면은 이제 그 아우트리거 해가지고 이제 그 크레인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고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 요 분이 안전모를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잘 안 보이고 여기 크레인 기사 안 쓴 거는 확실하게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이제 낙하가 될 수 있으니 뭐 여기 크레인 여기 안전난간 시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알고 계신 그 안전 사항들 뭐 그것도 이제 써주셔도 되게 좋겠죠.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이상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사진이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요거가 이제 그 교량 배수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수 시설인데 중간에 뭐가 하나 박스가 하나 있어. 이 박스가 뭐냐 그랬더니 비점 오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초기 우수 처리 시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량에 이제 가다가 차가 엔진 오일이 흘렀어. 근데 엔진 오일이 이제 빗물에 쓸려가지고 어디로 이제 흘러가. 그러면 여기 이제 하천으로 떨어지면은 하천이 오염되겠죠, 그죠? 예. 자, 이제 그 집수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스티그레이팅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예. 근데 공구리 치려고 이제 뭐 청 색깔로 되는 걸 뭐 막아놓은 거예요. 예. 요 상태인데 얘는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이 집수구 때문에 철근이 잘라져 있죠. 그렇죠? 연결이 안 돼 있어. 연결이 안 돼 있고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야지 이게 그거대로 뭐 이거는 또 우마 철근인가? 예. 뭐 어쨌든 뭐 연결이 이거 안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연결이 안 돼 있는 거. 그 연결이 안 됐으니까 보강을 해야 되겠죠. 보강. 이 보강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이 제가 왜 문제점만 설명을 드렸냐 그러면은 이거는 길을 가다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토목 구조물이잖아요. 실제로 시공을 안 해보셨어도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아세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안다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해보는 거지. 와이어 묶는 게 어려워. 이게 배수가 더 큰 거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트렌치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저쪽에서 이제 스폴링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겠네. 안전사고, 이 빗좀 오면 어떡하지? 보강 철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답안지 쓰기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 최대 홍수량 얘는요 그냥 이 영어 단어만 봐도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냥 정의나 개요 쓰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가능성 있는 양. 뭐 그냥 그거죠, 그죠? 예. 사실 이게 여름철 문제인데 겨울인데 왜 내셨지? 지금 갈수기인데. 어쨌든 그래요. 요즘에 이제 계절을 따지지 않고 막 문제 출제됩니다.
우선 정확하게 알려그러면은 두 가지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예, 하나는 이제 공학적으로 정말 공학도 내가 PMF를 이용하여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준다. 그렇게 쓰고 싶다. 그 수자원 개발 기술사님이 설명한 게 있어요. 요 링크 따라서 들어가시면은 있어요. 근데 공식이 너무 복잡해. 왜? 수자원 개발 기술사님이잖아요. 그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업무할 때도 이걸 가지고 우리 설계 이렇게 잡아져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된 건지 추가 설명 필요하면은 수자원 개발 기술사님 모셔다가 또 물어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그렇게 하잖아요, 현장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출제 위원은. 이게 그래서 어디까지 답을 써야지 이게 맞는 답이냐 그거겠죠. 실제로 이거 보시면요, 이거 내용이 되게 많아요. 한번 봐볼까요, 내용이? 그래서 내용이 딱 봐도 아이고야 뭐 예, 내용이 봐도요. 호우 전이에 의한 방법, PMP도, 포락곡선, 뭐 이렇게 많어. 이걸 우리가 언제 다 공부해요, 그죠? 공부할 게 사실 토목시험 교수사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 못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왜 구하느냐? 적용 대상 현장은 어디냐? 적용 시 호환의 시공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클 때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홍수량이 크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떤 거야? 이거는 이미 하천에서 다 배운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PMF를 이용하여 내가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적용하는 것부터 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점수는 뭐 어느 정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우려할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근데 이제 괜히 영어 보고 뭐 이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다. 라 그러면 조금 아쉬운 답안이 될 수 있겠죠. 오히려 쉬운 답안일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쉬운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암 발파 시 뇌관의 종류에서 교재 있어요. 그래서 뭐 교재 특징, 효과, 불발 원인, 주의사항, 종류도 있고요. 그래서 써주시면 되는데 수업 시간에 담아 이게 원래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읽고 그냥 지나갔어요. 현장에서 어떤 뇌관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좀 아쉽죠. 그렇다고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제 교재는 얇아요. 얇은 대신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전부 다 공부하셔야 된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넘어가겠고요. 수정 시비야 이것도 쉬운 문제죠. 몇 번 쉬운 문제 출제가 된 적도 있고 교재에 있습니다. 다만 수정 CBR을 물어봤는데 나는 설계 CBR 더 알고 있다라는 거 설명해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교재에 있으니까 참조하십시오. 이거 꼭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 안 그리셨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순서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수정 CBR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유형은 목적 쓰셔야 되죠. 시험 순서, 방법, 유의사항, 정의는 당연히 쓰셔야겠죠. 자, 근데 시험 방법인데 만약에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 집어넣고 그림이 있으면 그림 집어넣으시면 매우 좋겠죠. 그죠? 포장 관리 체계입니다. 얘도 영어가 요번에 영어가 왜 이렇게 많죠? 영어에 대해서 울렁증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질 필요 없어요. 한글 써주잖아, 한글. 그죠? 근데 이 페이브먼트 이 단어만 아신다 그러면은 이게 도로 문제구나 라고 이제 눈치를 채셨고요. 채시겠고요. 여기 포장이라고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그 아주 예전에긴 한데 저희 그 학원 수강생님이 올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은 뭐 간단하게라도 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PMS가 어떤 거고 그리고 개념이 어떻다. 개념으로 딱 들어가니까 벌써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가 나오죠, 그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목적 나오죠. 기본 기능 나옵니다. 네트워크 레벨이나 뭐 프로젝트 레벨 그리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 IRI 뭐 이렇게 나오고 뭐 포털 나오고 뭐 데이터베이스 나오고
그리고 맨 끝에 이제 보면은 뭐 유지보수, 예방적 유지보수 얘기도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얘가 특별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셔야 돼요.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예, 관리가 뭐 여러 가지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유지 관리. 예. 원래는 이게요. 예, PMS가 20년도 더 됐어요. 그리고 한국형 포장 설계법을 해야 된다. 뭐 어쩌고 그때부터도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이제 제시가 돼가지고 요거를 매번 했던 데가 한국도로공사밖에 하는 데가 없잖아요.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예, 아니면 이제 교수님들과 이제 뭐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한다든지 사실 뭐 이렇죠. 예, 이래요. 이렇게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이제 그 유지관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단어들이 생각이 나야 되냐면 ACC, PRI, IRI, PSI, MCI, DB야. 이것만 딱 들었을 뿐인데 수업 시간에 다 한 거네. 강의 시간에. 갑자기 쓸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내용이 종합해 보면요. 예, 22줄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게다가 이 ACC 관련 그래프 포장 도로공사 그 저희 수업할 때 1교시에 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프. 그리고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이게 전부 다 그냥 PMS예요. 예, 관리하는 거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가지고. 그리고 터널 쪽에 보면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FTMS라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예. 그거랑 또 비슷한 거야. 예, 다. 이 뒤에 MS가 들어가잖아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잖아요. 거의 다 그게 그거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지관리 쪽이다 문제가. 그래서 요 단어들만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다면 매우 그냥 근접하게 쓸 수 있지 않은 문제였나 라고 이제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자, 이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SPT 시험 한 다음에 파악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을 얘기를 하라 그거죠. 그죠? 교재에 있어요. 교재를 좀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은 그런 게 있었어? 뭐 그러시겠는데 있습니다. 있고요. 근데 그 내용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점성토의 일축 압축 강도를 NL치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디다 쓰겠냐 이거지. 그거를 예를 들어 트래픽 어빌리티 상으로 어느 정도 강도인 해당되는 습지도자냐, 그레다냐, 덤프트럭이냐, 도자냐 뭐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추정하는 건데 예를 들자 그러면은 뭐 그것까지 흐름을 타서 들어가면 더 좋은 답이 될 수 있겠죠. 내부 마찰각도 추정할 수 있어요. NH를 가지고. 그러면 내부 마찰각이 왜 중요하고 그걸 뭐에 원해서 굳이 내부 마찰각을 왜 크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재 보면은 6줄 밑에 뭐 점성토에는 어디 쓰고 사질토는 어디 쓰고 뭐 그런 내용들 다 있는데 그냥 그 종류만 쓰고 나온다고 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제가 설명드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갈림길이에요. 요 문제가 갈림길. 매우 점수가 고득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기가 썼는데 본인이 썼는데 매우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쉬운 문제는 맞습니다. 공부하신 양이 어느 정도 선에는 넘지 못할 정도로 일반적 범위에 해당하게 썼다면 고득점 받기가 어렵죠. 왜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써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분류 사항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분류해서 쓸 것이냐 그랬더니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재설시입니다. 재료적, 설계적, 그리고 시공적. 예를 들어 이제 재료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다짐 효과에 영향을 주는 거는 어떤 재료를 갖다가 써야 되느냐? SW 갖다 써야 되죠. GW 갖다 써야 됩니다. LL이 40보다 작은 거 갖다 써야 되겠죠. PI가 10보다 큰 거를 갖다 써야 돼요. CG 값이 CU 값이 10보다 크고요. CG가 1에서 3까지
쓸 게 되게 많네 공학적으로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요소가 됩니다. 재료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설계적으로는 뭐 두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다짐을 두께를 주는 요인이 있어요. 예, 원인이 그 사유가 상대 밀도랑 깊이에 따라서 상관관계에 따라서 C는 0.8 더하기 0.2 DR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짐도에 관련 상대 밀도를 가지고 다짐도를 추정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이제 그래프 나오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예전에 한 번 더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래서 이게 이제 다짐 두께를 결정하는 이유인데 이게 이제 설계가 송토시에 다짐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20전으로 다지세요, 30전으로 다지세요. 설계에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시공은 뭐 토질에 따라 뭐 전압식이냐, 뭐 진동식이냐, 뭐 아니 위치에 따라서 충격식이냐, 뭐 이런 거 뭐. 견인식이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다방면으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쓸 것도 많은데 요거를 분리해서 쓸 줄 안다? 그러면 되게 좋겠죠. 다 그렇고요. 용어 문제인데 겨울에 이번에 시험 보는데 아이고 어떻게 겨울을 콕 집은 문제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지금 문제가 어쩜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쭉 한번 보니까 없어. 특별하게 없어요. 그죠? 예. 이런 경우에 어떻게 쓰는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계절로 좀 몰아가는 답안을 조금 가미를 해보자. 예,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예, 그러면은 여름철에 성토해가지고 다질 때, 그리고 겨울철에 성토할 때, 성토해서 다질 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제설씨만 얘기했는데 계절적인 것도 분류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절기 다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토시의 요인은 어떤 거냐 그랬는데 동결 깊이 내에는 다짐을 하면 안 되겠죠. 동결이 되기 쉬운 입도의 재료를 쓰면 안 되겠죠. 이게 교재에 있어요. 입도문법 곡선에서 보시면 돼요. 모세관 현상에 발생하는 흙, 어느 흙이 가장 안 좋아요? MH, 그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한계 높이를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시면은 매우 좋은 또 남들보다 그냥 다 같이 썼어도 매우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이번 용어는요, 난이도로 굳이 따지자면 중과 상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문제가 점점 더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형태의 명확한 것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방식으로 장판지나 외우고, 장판지가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토공, 그러면 토공에서 중요한 게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절토, 성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토에는 중요한 게 뭐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를 해가지고 분류집 같이 하고 끝에 여기 부분에 키워드나 종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게 장판지라고 그럽니다. 이것만 외워서는 안 되잖아. 예전에 어떤 학원은 보면은 이거를 10번 써오는 게 숙제야. 이거 이제 의미가 없죠, 그죠? 아직도 그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천기술사 학원은 책이 조금 이론적으로 깊게 들어갈 거는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저저번부터 조금씩 기미가 다 보였어. 그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론에 충실하고 답안 분석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2회 시험 보시느라 잘 하셨고요. 나중에 또 혹시나 이번 시험 떨어지고 다음 시험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 시험에서 지금 요 강평한 것들이 요번만 강평하는 게 아니라 매번 강평을 하니까 기존에 강평했었던 것에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 그걸 좀 참조해서 공부를 하시면은